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학을 하기 이전에 4-1-1을 했었죠. 4-1-1에서 했던 내용은 바로 국민 경제와 국민 소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국내 총생산이었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이 국내 총생산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인 경제 성장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국내 총생산의 세부 항목인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키도 크고 몸도 크고 얼굴도 크고 많이 커가지고 왔더라고요. 특히 이 중에 키가 컸다, 체격이 컸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너 키가 몇 센티미터이니? 너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니? 라고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키와 몸의 성장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의 규모가, 덩어리가 커지는 것을 경제가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성장은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의 덩어리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제의 규모가 커진다라는 건 실제로 그 나라에서 생산해내는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가치가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흔히 너희 나라 경제가 얼만큼 크니? 너희 나라 경제가 얼만큼 성장했니? 라는 질문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너희 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얼만큼 커졌니? 국내 총생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었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국내 총생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의 심화 개념으로 배운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안 배운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은 그냥 쉽게 생각하는 말 그대로의 국내 총생산이에요. 측정하는 그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된 국내 총생산입니다. 해당하는 연도의 생산량과 해당 연도의 물가를 곱해서 그것들을 합을 구하는 게 명목 총생산인데요. 명목 국내 총생산으로 GDP를 구하게 된다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은 변화가 없어도 물가만 오르더라도 GDP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새롭게 개발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질 국내 총생산이에요. 실질 국내 총생산은 측정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연도를 하나를 정해요. 그리고 그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국내 총생산을 계산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해당 연도의 상품 생산량에 무엇을 곱하냐면 당해 연도가 아니라 기준 연도의 물가를 곱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로지 생산량의 변동만을 나타내게 됩니다. 기준연도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물가와 기준연도의 물가가 같겠죠. 그러니까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이 같게 됩니다. 왜 실질 국내 총생산을 가지고 오느냐라고 보니까 명목 국내 총생산은 경제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물가가 상승하면 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래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에 가격이 1,000원이었고요. 생산량이 10개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명목 GDP는 10,000원이 될 거예요. 1,000원 곱하기 10개 해서 10,000원이 될 겁니다. T 플러스 1년에 생산량은 10개 그대로인데요. 가격만 2배로 올라서 2,000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명목 GDP를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되더라 라고 보니까 20,000원이 되더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GDP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GDP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럼 경제 성장, 너희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만큼인지를 볼 건데요. 이때 궁금한 건 사실은 가격이라기보다는 얼만큼 많이 만들었니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T년에서 T 플러스 1년이 됐을 때 생산량은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명목 GDP가 올라가게 되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바로 이 사례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은 변화가 없더라도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GDP가 올라가더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량이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준연도가 T년이 된다면 2,000원이 아니라 처음에 기준연도인 1,000원의 가격으로 한번 GDP를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1,000원 곱하기 10개면 10,000원이고요. 이게 실질 GDP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변 가격으로 계산된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하는 것이 실제 경제 규모가 컸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데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에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해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경우 심지어 실제로는 감소하더라도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더라도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2배로 올랐으니까 생산량이 조금 줄더라도 실제로 명목 국내 총생산이 올라서 명목 국내 총생산으로만 계산을 하게 된다면 경제가 성장했네 라는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준연도의 가격인 1,00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6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네, 축소되었네 라는 결론을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수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커졌냐를 보기 위한 경제 성장률은 바로 명목 GDP가 아니라 실질 GDP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율이니까 전년도의 실질 GDP 분의 금년도의 실질 GDP에서 전년도의 실질 GDP를 빼면 기준분의 그 다음에 변화량 곱하기 100을 하면 경제 성장률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 경제의 성장 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히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양이라면 플러스 2라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 국내 총생산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냐 보니까요. 기본적인 3대 생산 요소 토지 및 노동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 많이 있으면 좋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지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죠. 또한 사람들의 지적 능력 향상과 같은 인적 자원 또한 중요한 경제 성장의 요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 이후에 거대한 경제 성장의 기반에 바로 교육이 있더라라고 보는 관점이 많은데요.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인적 자원을 증가시키는 활동인 거죠. 인적 자원이란 우수한 인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와 능력을 자원으로서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경제 주체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을 해줘야 한다. 기업은 우리가 지난 1학기에 배웠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다음에 가게는 합리적이면서도 건전하게 소비 생활을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2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각 경제 주체가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행하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